송은저TV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1심 재판에서 선고가 있었는데 조국에 대해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입니다. 갖가지 이렇게 나누면 13가지 혐의인데 또 재판이 3년 2개월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모두 대부분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 재판부는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입시 부정, 입시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 법정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모두 완료가 됐고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는 없다,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부인인 정경심이 지금 구속 중입니다. 감옥에 있는 중이어서 부부가 같이 감옥에 가는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인인 정경심도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경심도 입시 부정 추가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정경심은 입시 부정으로 해서 4년 징역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수감 중인데 1년을 추가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 감찰 무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조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감찰을 하고 말고는 모두 자신의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자신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 인턴 확인서도 가짜로 했고 자소서도 직접 가짜로 작성을 해줬고 이런 부분이 모두 인정이 된 겁니다. 이 조국이 아들 부분 인턴 확인서를 가짜로 발급한 것은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이 변호사인 시절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짜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했다. 최광욱도 지금 재판 중입니다. 2심까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 조국에 대한 판결이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곧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욱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면 의원 배지가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국에 대해서 3년 2개월이었습니다. 무려 3년 2개월을 이 재판을 끌다가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국에 대해서 징역 5년, 정경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조국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정경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선고를 했습니다. 조국은 이제 구속되지는 않고 바깥에서 다시 2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국이 한 이 행동, 이 모든 것이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뭐 형량에 좀 조정은 있겠지만 이 유무죄 판결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재판부에서 판결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는 이 검찰을 공격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 이 부부의 입시 비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입시 비리였습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그 딸과 아들의 딸이 그 의전원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의사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부분이 아직 재판이 남아 있고 아들 학력이 취소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 못지않게 오늘 관심을 끄는 것이 이재명 관련이었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결정적인 진술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2월에 그러니까 대선 준비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이제 민주당의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경기도지사실에서 김만배에게 20억을 요구를 했다. 지금 정진상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가장 큽니다. 정진상이 경기도지사실에서 요구를 했다. 김만배에게 20억 원을 요구를 했다. 경기도지사실에서 요구를 했다면
정진상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도 확보를 했고 또 많은 증거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말 검찰에 2차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 출석을 앞두고 굉장히 관심을 끈 것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서의 배임 혐의. 이 배임 혐의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걸 넘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대선 자금으로 이 대장동에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갔느냐, 이 부분에 이재명이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관심거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까지는 전부 일치를 했습니다. 남욱과 유동규까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게 김만배고 또 정영학이었는데, 회계사인 정영학, 천화동인 5호 소유주입니다. 이 정영학이 진술을 했다. 당시에 김만배에게 들은 이야기다. 김만배가 굉장히 불평불만을 크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경기도지사실에 불려가서 스무장 20억 원을 마련해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숨을 쉬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검찰이 정영학의 진술에다가 정영학이 그 당시에 김만배와 주고받았던 그 녹취록,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고 김만배의 경기도청 출입 기록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정진상이 정말 요구를 했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만배가 입을 열 차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증거와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김만배로부터 확인까지를 한다면 김만배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진상은 분명한데 이재명까지 관계가 되어 있느냐. 당시에 정진상은 정책조정실장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정진상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인데, 또는 이재명이 직접 요구를 한 것이냐. 20억 원. 20억 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드러나면 이제 이재명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을 넘어서는 대선 자금 추적이 가능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또는 뇌물도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목을 조여가고 있다, 검찰이. 이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추측은 할 수 있었는데, 정진상을 넘어서는 이재명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잡힐 수 있느냐, 증거로 잡아낼 수 있느냐. 경기도지사실에서 직접 김만배를 불러서 지시를 했다. 김만배가 굉장히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했다. 스무장 2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이 대선 자금으로 직접 김만배에게 요구를 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국면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이제 배임을 넘어서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재명이 입건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국과 이재명을 보면서 조국과 이재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격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사태, 이재명 사태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과 이재명처럼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도 모든 비리를 부인하는 데서 넘어가서 검찰까지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검찰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조국의 경우에는 자신이 일찍부터 인정을 하고 자신이 이 부분을 덮어 썼다면 부인이 구속되고 자신의 말처럼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일은 그래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부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오늘 법정 구속은 면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국에 대해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정경심은 또 1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사필 규정, 우리 사법 시스템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이 법의 정의가 이재명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